그 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느린 시간이 흐르는 산자락 마을. 소나무 숲을 따라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언덕길 끝에 오래된 찻집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달빛 차방. 허름한 기와 지붕 아래 걸린 간판은 바랜 듯 빛이 바랬고 툇마루에는 해묵은 나무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찻집을 은희 아줌마 찻집이라 부릅니다. 은희 씨는 이곳에서 15년 넘게 손님들에게 따뜻한 유자차와 대추차를 내왔고 동네 어르신들의 아지트가 된 지도 오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찻집 앞에 언제나 조용히 앉아 있는 게 한 마리였습니다. 작고 여윈 몸에 갈색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고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몽실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3년쯤 된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될 뿐이었죠. 몽실이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장날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겨울 눈발이 몰아치는 날에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찻집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유기견인 줄 알았습니다. 찻집 주인 은희 씨도 몽실이를 몇 번이나 보살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몽실이는 몇 발자국 뒷걸음질을 치더니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몽실이를 쓰다듬으려 다가갔다가 살짝 으르렁거리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 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가 보구나. 그 후로 사람들은 몽실이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달랐습니다. 몽실이가 보일 때마다 따뜻한 물 한 그릇과 밥을 내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씌워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넌 누구를 기다리는 거니? 그 말에 몽실이는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고 답 대신 빗방울 소리만 평상을 적셨습니다. 몽실이는 규칙적인 아이였습니다. 아침 8시 찻집 문이 열릴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저녁 7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어디서 자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뜨고 져도 몽실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희 씨는 마음속으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리곤 했죠. 사람보다 낫다 마음을 그렇게 지키는 거 보면. 그리고 그런 몽실이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등굣길에 몽실이를 쓰다듬었고 어르신들은 지나가며 고구마 한 조각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몽실이는 찻집 입구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단지 몽실이에게는 그 자리가 기다림의 자리라는 걸 알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사진작가가 이 찻집을 우연히 들렀다가 몽실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게 몽실이. 사람을 기다리는 순정은 사람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수천 명의 공감을 얻으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어떨까요? 그날 이후 몽실이는 더 이상 마을만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일부 방송국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몽실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도 스산한 가을 빗방울이 옷깃을 적셔도 그 아이의 눈은 여전히 찻집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곳에는 아마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그 조용한 기다림 안에 숨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개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몽실이의 이야기는 작은 SNS 게시물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윽고 방송국 다큐팀이 마을을 찾게 되면서 본격적인 조명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은희 씨는 조심스레 말합니다. 저 아이요, 처음 본 게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눈이 엄청 내렸거든요. 근데 찻집 문 열자마자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꼭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다큐팀은 몽실이의 하루를 밀착 촬영했고 동네 주민들과 인터뷰하며 그 개에 대한 기록을 하나씩 모아갑니다. 말은 못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구먼요.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촬영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고 어느 겨울밤 다큐는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방영됩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끝 찻집 앞 몽실이 이야기.
방송은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와 닮았어요. 몽실이야. 부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꼭 다시 오길. 그 무렵부터 마을에는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반려견과 닮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몽실이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희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죠.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사진 속에는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3년 전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때 실종된 자신의 반려견 콩이와 몽실이가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닮았네요. 하지만 확신은 없네요. 몽실이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아요. 은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 남자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으며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 강아지와 몽실이를 겹쳐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몽실이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그렇듯 찻집 앞에 앉아 정문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몽실이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찻집 근처를 수색했고 SNS에는 몽실이 실종을 알리는 글이 올라갔습니다. 3년째 찻집 앞을 지키던 몽실이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어디서 보신 분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새벽 은희 씨는 찻집 문을 열다 깜짝 놀랍니다. 문 앞에 흙투성이가 된 몽실이가 조용히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몸 곳곳엔 긁힌 자국이 있었고 비에 젖은 털은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날 이후 몽실이는 더 이상 하루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떠났던 시간에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고 찻집에는 여느 때처럼 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 차방에 흰 셔츠를 입은 한 노신사가 찾아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루에 발을 들인 그는 몽실이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몽실? 낮게 울린 그 목소리에 몽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처음으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 노인의 발밑으로 다가가 머리를 그의 무릎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은희 씨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노신사의 눈에 맺힌 눈물은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내의 개였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이 찻집에서 쓰러졌고 저는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그날 이후 몽실이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전화로 말했어요. 몽실이랑 찻집에 도착했어. 여기 아주 예쁜 곳이야. 다음에 당신이랑 같이 오자. 하지만 그 이후 아내는 심장마비로 찻집에서 갑작스레 쓰러져 숨을 거뒀고 몽실이는 그날 이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매일 있었던 거군요. 은희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한 마리 개의 기다림 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몽실이는 단지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몽실이와 노신사가 마주한 풍경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지켜온 약속이 이제야 지켜진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찻집 한쪽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강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특히 이 아이 몽실이는 아이가 없던 우리 부부에게 가족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몽실이와의 산책, 찻집 예약, 결혼 기념일 기념 여행 같은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메모가 있네요. 6월 14일 달빛 차방. 몽실이랑 차 한 잔. 남편에게 이곳을 보여주고 싶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메모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회의가 길어져 조금 늦었고 전화를 받았을 땐 아내는 벌써 여기 도착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앉았는데 너무 예뻐. 몽실이도 좋아하네.
당신도 곧 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아내는 갑작스레 쓰러졌고 119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심정지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 몽실이도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노신사는 그 후 수소문했지만 몽실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이 아이가 아직도 이곳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오래 이 자리에서. 그 순간 은희 씨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몽실이가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 정확히 6월 14일 메모 속에 그 날짜, 그 날씨와 같은 계절. 그 자리는 바로 그 여인이 숨을 거둔 장소 앞이었습니다. 다큐 방송 이후 많은 이들이 몽실이를 찾아와 자신의 개가 아닐까 희망했지만 몽실이는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신사에게는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고 고개를 숙이고 옛날처럼 주인의 무릎에 기대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그날 그 자리를 기억했고 그 기억을 지키며 혹시라도 내가 다시 찾아오길 기다렸던 거겠지요. 그의 말에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 아이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날의 마지막 장면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노신사는 손을 떨며 조용히 몽실이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그 순간 몽실이는 마치 긴 여정을 마친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이제야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그날 이후 노신사는 매일 아침 찻집을 찾았습니다. 몽실이와 함께 나란히 마루에 앉아 아내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사랑했던 이 찻집 이젠 나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은희 씨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노신사는 사실 이 지역 유명한 문화재단의 전직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동화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로 생전 이 찻집을 배경으로 한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노신사는 은희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이건 제 아내의 유고 중 하나입니다. 이 찻집을 무척 사랑했기에 이곳을 지키는 사람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가 쓰던 만년필, 마지막으로 쓴 원고 뭉치, 그리고 몽실이와 함께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과 하얀 개는이 찻집 앞 평상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이 찻집의 모든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그 사진을 찻집 벽 한가운데에 걸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라는 문구와 함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기다림이란 누군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날 이후로 달빛 차방은 더 이상 조용한 시골 찻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의 몽실이와 젊은 여인의 미소, 그리고 그 아래 쓰인 작은 문구 기다림의 자리, 몽실이의 평상. 이 공간은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을 떠올리며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을 다시 떠올리며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몽실이는 노신사의 품에서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찻집 평상에 나란히 앉아 햇살 속을 바라보곤 했죠. 하루는 은희 씨가 묻습니다. 몽실이는 어쩌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노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림이란 게 그냥 시간이 가는 게 아니지요. 그건 희망을 안고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다시 와줄 거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아이도 벌써 떠났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을 지키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이였죠. 그 말에 은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몽실이의 부드러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포기하지 않는 진짜 사랑. 몇 달 후 몽실이는 노신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오후 봄바람이 살며시 평상을 스쳤고 햇살이 그 작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노신사는 작은 묘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몽실이 우리가 다시 만날 날까지. 찻집 뒤편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정원 한켠에
그 자리는 지금도 손님들이 조용히 인사하고 지나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 뒤로도 찻집을 운영하면서 몽실이의 이야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주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몽실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죠. 사랑을 잊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킨 존재니까요. 그렇게 몽실이는 누군가의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남은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빛 차방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몽실이의 자리 기억이 머무는 평상. 사람들은 그 앞에 앉아 그동안 말하지 못한 그리움을 꺼내놓고 자신만의 몽실이를 떠올리며 잠시 조용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는 그 평상 위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우고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의 한결같은 기다림은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시 잊고 있던 몽실이가 있지 않나요? 그 기다림을 오늘 다시 꺼내보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